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한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분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네, 지난주에는 뭐 저희 김유디 팀장 위주로 방송을 예. 해주셨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디 씨도 예. 방송 좋았다고 얘기하시고 주변 친구들한테 많은 얘기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애청자들의 반응도 되게 뜨거웠거든요. 일단 김유리 팀장님이 너무 말을 재밌게 잘해주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해외 취업할 때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회사 노리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회사 노려라.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네, 뭐 유디 씨하고 통화했더니 예. 자기도 좀 자기 목소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기도 하시고 예. 또 주변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좀 뭐 자기도 기분이 좋았는지 잘 들었다고 저한테 회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애청자분은요, 김유리 팀장님 실물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인터넷 조사하시면 인터뷰 기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네, 다음 달에 이제 지금 인터뷰는 마무리했는데 아직 그 온라인상의 공개가 안 된 건데요. 예. 이달 말쯤 공개되는 사진과 함께 공개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잡지인가요? 저 패션 전문지 패션 비즈라는 잡지에서 인터뷰가 진행됐고요. 그게 보통 12월 호에 실리니까 11월 말에 오픈을 합니다. 아하. 그때 보시면 되고 지금도 검색은 되는데 예. 그거는 약간 4, 5년 전 얼굴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애청자분이 링크를 걸어 두셨어요. 그래요? 김유리 팀장이 현지에서 인터뷰했던 기사를 어떻게 찾았는지 아하. 그러면서 실물 외모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들어가 보세요. 그랬군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네, 예. 그 외모는 4년 전 외모십니다. 한국의 미를 영국에 전파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제가 나중에 인터뷰 기사 오픈되면은 댓글 통해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시면은 진짜 리얼한 얼굴 나오실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니곽스가 친환경 말만 들었지 진짜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친환경적인 세제였다. 이거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네, 저희야 판매자 입장이고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김유희 팀장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실제 생산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간단히 언급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서 저도 뭐 주변 분들이 그런 니곽스 영국 본사 얘기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들었다고 메시지 주신 분도 있고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사 투어 갈 때 애청자분들도 몇 사람 좀 데리고 가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갑자기 어깨가 많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무튼 니곽스 본사에서 오디박스에 상당히 관심이 큰 것 같아요. 뭐 투자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뭐 아직 김유희 팀장이 귀국은 하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저희가 뭐 사무실에서 미팅을 진행할 때 대부분 저희가 진행하는 마케팅 행사, 저희가 내년에 무슨 전시회 참여 계획이라든지 몇 가지 그 계획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마케팅 쪽으로 아마 많이 지원을 좀 해주실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조금 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좀 실제로 진행된 거 지금 저희가 계획표만 영국 쪽으로 넘겨줬는데 실제로 진행될 때 아마 닉 사장님은 안 오실 것 같고요. 그 밑에 계신 그 해외 영업을 총괄하시는 우리로 따지면 뭐 본부장님, 이사님 되시는 분을 모시고 아마 조만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어깨가 무거운데 고민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뭐 경불진도 그렇고 저희가 다운 제품 위주로 사실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슈도 되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소비자분들이.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른 속도로 다운워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요. 아니, 그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왜 고민이에요? 뭐 전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저희가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3-4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수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중간에 솔드아웃 되는 기간이 약간
예상되고 있어서 일을 어째? 뭐 기쁘지만 좀 속상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합니다. 지금 사실 저도. 예. 3, 4개월 전에 미리 주문을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요. 이게 뭐 시즌 제품이라는 게 예.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주문한다는 게 좀 저희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한다는 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아니 이 말은 경불진을 너무 낮게 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살 줄 모르셨던 거죠. 경불진과 같이 하기 전에 오다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네. 앞으로는 좀 주문을 많이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네, 특히 뭐 딴 제품들은 좀 사계절성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데 다운워시 같은 경우는 많이 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주문량을 했는데도 예. 좀 이게 많이 좀 저희 예상을 좋게 벗어났네요. 아하. 그래서 좀 겨울에는 저희가 다음 겨울에는 좀 공격적으로 가려고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재고 부담, 창고비 때문에 그러시면은 저희 스튜디오 잠깐 공간을 좀 내드릴게요. 예. 뭐 그러시면 뭐 두 PD님 아마 일어나셔서 방송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꽉 차는군요. 아니 저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거 천천히 주문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솔드아웃 된다. 당장 들어와서 주문할 것 같은데 솔드아웃이 더 빨리 되겠네요. 그런가요? 뭐 어쨌든 주문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네네. 겨울철 되니까 다운 자켓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메신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문의 들어오는 게 그 다운 이불 침구류 가정에서 쓰시는. 네네. 이제 추워지니까 그거 꺼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 세탁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소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측정이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집에서 쓰시는 세탁기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니곽스를 쓰면 네, 니곽스뿐만 아니라 전용 세제 얻은 것든 다운 전용 세제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어떤 걸 쓰셔도 되고 니곽스를 쓰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네네. 그런 것처럼 무슨 차이가 있냐? 다운 의류와 침구의 차이점도 여쭤보시고 또 세탁 방법도 여쭤보시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다운 의류는 굉장히 가볍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야외에서 실제 쓰는 거기 때문에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케어 라벨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된 게 깃털과 솜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 솜털이 굉장히 좀 더 보온성이라든지 모든 게 높이 측정되는데 의류는 보통 솜털 비중이 8이나 9가 되고 깃털이 1이나 2 정도 되는 걸로 대부분 제작이 되고요. 예. 이불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을 7대3 아. 조금 저가는 6대4 그렇군요. 네, 그렇게 뭐 비율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이 세탁하는 방법 다 동일하시고요. 가정에서 하시더라도 전용 세제 쓰시고 케어 라벨에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 것만 주의하시고 하시면은 뭐 집에서도 충분히 세탁 가능하세요. 세탁소 맡기는 것보다 가격이 한 10분의 1? 10분의 1까지는 최소한 뭐 3분의 1 가격 정도는 된다고. 3분의 1 정도면? 네네. 뭐 예를 들어 세탁하시는데 뭐 보통 사이즈에 따라 이제 가격을 측정하는데 예. 뭐 4, 5만 원 측정이 된다면 10,000원 정도면은 세탁이 가정에서 가능하시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건조기도 갖고 계신 가정 많으신데 건조기 안 쓰셔도 되지만 탈수하고 건조하시는 것까지 가정에서 가능하시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 이불을 보통 겨울 이불 1년 전에 썼던 거를 다시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 묵혀있던 애가 뭔가 세균 같은 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벌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이거를 꺼내서 빨아야 되나요? 아니면 봄에 이 이불을 이제 1년 뒤에 만날 거를 예약을 하고 그때 빨아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각자 생각이시긴 하겠지만은 모든 그 다운 의류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추천하는 거는 사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즌이 시작할 때 세탁을 하고 중간에는 뭐 본인이 이제 오염도에 따라서 세탁을 하는 거고요. 시즌이 끝날 때 세탁해서 보관하라고 다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모두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오래 쓰시고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요즘은 진공해가지고 이렇게 비닐팩에 해가지고 넣어놓잖아요. 그런 것도 꼭 세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진공에서 놓으시는 거는 예. 그 다운 같은 경우는 그 공기층을 형성하는 데까지 완전히 납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시면은 그런데 다운의 생명은 공기층을 형성하는 거였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세탁을 한번 하시고 그 건조 과정을 거치면은 그 다운이 갖고 있는 보온력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한 번을 세탁을 하시는 게 해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와이프는 그냥 써도 된다고 막 뭐라고 하던데.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저희 회사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에서 추천하는 거는 시즌 시작 전, 시즌 끝날 때는 꼭 세탁을 하고 예. 보관하고 사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깃털, 솜털 들어간 이불은 진공 압축을 해버리면은 보온성이 급 떨어지겠네요. 이제 보관을 하실 때 공간이 허락된다면은 좀 압축이 안 되는 상태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 만약에 뭐 사실 겨울 요즘에 뭐 보면은 겨울 옷, 겨울 이불을 별도로 보관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회사들도 있으세요. 아, 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공간, 예. 뭐 예를 들어 스키복, 뭐 스키 그런 아. 거는 시즌성이잖아요. 예. 그걸 그렇죠. 별도로 보관하는데 그렇게 별도로 보관하기는 사실 좀 비용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보관하실 때 압축을 해서 보관하시는 것도 관계는 없으신데 중요한 건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얘가 세상으로 나올 때 공기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세탁을 한번 하신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공간에 펼쳐놓고 좀 살짝 두들려 준다고 하면은 맞아요. 네, 그러면 보온력이 많이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자고 일어난 다음에 세수를 꼭 해야 되잖아. 음. 자기 전에 세수했더라도. 혹시 그 펌프질하는 뭐 그런 기계는 없나요? 그거는 인공적으로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시고요. 좀 손이 많이 갑니다. 그 아. 다운 제품들은 예. 그렇죠. 손이 좀 갑니다. 그럼 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장재영 실장님이 풀어주실 텐데요. 오늘은요 신발이랑 가방 쪽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신발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의류와 달리 좀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딱 그 정확히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두 가지 정도 꼭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은 신발이나 가방 같은 경우는 전문 브랜드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라고 그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전문 브랜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잘 만드는 브랜드, 아 그 다음에 가방을 잘 만드는 브랜드는 예. 있습니다. 아니 오. 그러면 그런 전문 브랜드를 예. 소개해 주셔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각 신발 종류별로 예. 전문 브랜드 제품을 골라야 되는 이유가 아마 쉽게 설명하시면 뭐 김밥 천국 가가지고 설렁탕 저희 아하. 안 시켜 먹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아 시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퀄리티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안 하고 먹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신발, 가방 같은 경우는 그 오랫동안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미국 브랜드들도 뭐 짧게는 20-30년에서 길게는 한 7-80년 정도 그 제품만을 만든 브랜드가 있어요. 아하.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방을 산다 그러면 뭐 네파에서도 사고 코오롱 스포츠에서 사고 아니면 뭐 블랙야크에서도 사고 예. 이렇게 그냥 디자인만 보고 그렇게 고르는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주 생산을 합니다. 아 직접 가방 생산 안 공장에다가 하는군요. 뭐 간단한 디자인을 아하. 줘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품질은 일정합니다. 예예. 그리고 그런 공장은 네파도 만들어주고 코오롱 스포츠도 만들어주고 블랙야크도 만들어주고 아. 디스커버리도 만들어주고. 예, 저기랑 똑같네요. 콜마. 그러니까 화장품 만드는 거랑 예, 똑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콜마 예. 같은 업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신발 같은 경우는 각 그 신발의 종류별로 사야 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브랜드들은 수십 년간 그 회사가 성장했던 기반 자체가 뭐 신발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 컸기 때문에 신발에 대한 노하우가 그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예. 뭐 신발의 뭐 밑창이라든가 중창이라든가 그 가피, 아웃솔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거의 7-80% 이상은 그런 브랜드들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예. 신발의 종류별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예. 아, 근데 종류 말씀하시기 전에 예. 좀 무식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보통 보면 조깅화가 있고 러닝화가 있고 예, 예. 또 뭐 트레킹화 이런 예. 게 다 구분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예. 걸 구분해서 신어야 되는 건가요? 예, 가급적이면 구분해서 신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만든 목적 자체가 예. 그 트랙 앤 필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스팔트 길을 걷느냐 또는 뛰느냐 이런 목적과 산길을 뛰거나 걷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밑창이나 중창이 각각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게 어. 밑창이 다른 거군요. 예, 예, 밑창하고 중창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신발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아식스 같은 브랜드들은 보통 예. 이제 마라톤, 러닝, 조깅 이런 목적으로 특화된 신발입니다. 그래요? 컴포트화 신발. 예, 예. 그래서 그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R&D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수십 년간 신발 전문 업체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온 어떤 신발이라고 해도 그 브랜드를 달고 나오면 일정 퀄리티 이상이 됩니다. 아하, 그래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톱 마라토너들이 신는 신발을 대부분 보면은 아식스 또는 뉴밸런스 신발. 아, 뉴밸런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은 뭔 차이가 있겠나라고 하겠지만 예, 예.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선수들 보니까 프로스펙스 신는 선수들도 꽤 있던데요? 예, 그걸 신으면 무릎이 나갈 겁니다. 예. 무릎이 나간다고요? 예, 뭐 실례로 제가 예전에 그 러닝을 조금 했을 때 예. 8만 원짜리 프로스펙스 러닝화를 그냥 신고 한번 뛰어봤는데 무릎이 계속 아파요. 아하. 내가 운동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러구나. 예, 예. 다음 날은 아식스 4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뛰었더니 네.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아니, 가격은 절반인데도요? 예,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스펙스는 외주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아식스는 자체 내에서 연구 검증한 밑창, 중창, 아웃솔 다 하나를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자체 공장에서 외주를 주더라도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 프로스펙스는 예. 외주를 줄 때 예, 자신들만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예, 이런 부분은 꼭 지켜서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정말요? 그래요? 예, 생산 공장에서 이런 예. 이런 창을 써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가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받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아. 그렇지만 아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밑창 같은 경우에 고무의 배합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R&D 센터에서 다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에 있는 그 운동장 예, 예. 그런 데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실제 필드 테스트를 하죠. 아, 그래놓고 자동차 완제품이 만들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시운전 하듯이 예, 그렇게 만들. 조깅화나 뭐 러닝화도 이렇게 이건 운전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운동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테스트를 하고 개발을 합니다. 와.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동네 목공소 또는 여기 청계천 가면 아직도 그 대장장이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철공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보면은 주문형 제작을 완벽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주는데 하물며 그런 프로스펙스의 외주 공장이 예.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지금은. 네. 공장 쪽에서 오히려 프로스펙스에 이렇게 만들면 더 싸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중심으로 계속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예. 그렇지만 이제 아식스라든가 미즈노라든가 뉴밸런스 그다음에 미국의 소코니 이런 신발 전문 브랜드들은 예. 자기네들이 신발로 컸기 때문에 아무리 싼 재료를 예를 들어서 소비자 가격을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싼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하. 그 재료는 자기들만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나이키, 예. 아디다스 예. 이런 건 어떤가요?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신발 잘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신발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에다가 넘겨줄 뿐이지 자기네들이 아하. 그리고 디자인 중심으로 가는 회사지 예. 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죠. 이거 아. 보면은 뭐 광고 보면 뭐 공기가 숨을 쉬고 네. 펌프가 되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건 모든 브랜드들이 다 이제 홍보 마케팅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아, 그렇군요. 사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신발이나 이런 걸 제조하는 회사라기보다는 마케팅 회사라고 보는 게 더 어허. 맞을 겁니다. 아마
어느 일정 품질이 되는 제품을 가지고 적절히 마케팅을 해서 자기네 제품을 파는. 예.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어느 일정 제품을 만드는 것도 맞지만 그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파느냐에 관련돼서 연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코카콜라나 펩시콜라와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예.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매장에 가면요. 그 시기에 신상 예. 보통 20만 원 조금 안 될 정도로 꽤 비싸거든요. 네. 그럼 그 제품과 아식스의 4만 원, 5만 원짜리 제품을 비교를 해보면 아식스가 더 기능성 측면에서 낫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면 아마 나이키가 더 좋을 확률이 높아요. 3배, 4배 차이면. 네. 그렇지만 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신는 신발에 있어서는 반가격이라고 해도 아식스 제품이 훨씬 더 품질이 좋다고 아하.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실제 신어보지 않고서 느끼기는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에어 조단이 에어가 아니었네요? 일단은 아마 에어 조던이라고 해도 최고의 예. 자재를 사용한 제품인 건 맞을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 제품을 만약에 이제 아식스 같은 데서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식스 품질이 더 좋겠죠. 아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과학 그러지만 사실은 그 깔창을 만드는 기술, 중창을 만드는 기술 이런 부분이 기술이 수십 년간 집적이 된 게 신발입니다. 그래서 신발은 과학인 거죠. 그렇군요. 아식스가 달리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이제 런닝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60kg를 기준으로 해서 60kg가 넘는 분들은 뉴밸런스를 많이 신고요. 아, 몸무게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60kg가 안 되는 분들은 아식스를 많이 신습니다. 아, 그 이유는 뭔가요? 예, 그 뉴밸런스 같은 경우는 신발과 신발 사이의 중창이 예. 조금 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서양인들에 어허.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 보통 60kg 안 되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한국인들도 거의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남자들은. 근데 이제 런닝 하시는 분들은 보통 60kg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 분들이 많으니까 아. 그래서 동양 쪽에서는 사실은 아식스 미즈노가 굉장히 강하고요. 예. 근데 마라토너가 뭐 80kg 넘는 마라토너를 아하, 거의 그렇군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보통 없죠. 이제 케냐라든가 나이지리아 이런 선수들 예. 자체도 예. 뭐 키는 크지만 몸무게는 이제 보통 60kg가 안 되는 그렇죠.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양 선수들이나 일반 우리나라 같은 분들한테는 아식스가 잘 만들어진 신발이죠. 아하. 그럼 혹시 예. 국산 브랜드 중에 예, 그래도 괜찮다 이런 거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거의 돼요. 없나요?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어떻게 라벨만 다를 뿐이지 태어난 공장은 아하. 두세 군데 공장이고요. 똑같다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산에 있는 공장 이외에 대만에서 운영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예. 그 제품별로 그쪽에다가 오다를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 아이템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나긴 하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화도요? 예,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등산화가 불편하군요. 생산되는 곳, 런닝화, 워킹화가 생산되는 공장이 거의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도토리 퀴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게 아식스는 되는데 한국 브랜드는 안 되는 게 예. 돈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장인 정신의 유무인 건가요? 장인 정신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예. 겁니다. 왜 그런 거면 신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김밥 같은 경우도 잘 만드는 집 같으면 재료 자체부터 네. 사는 노하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그 제품만 생산하기 때문에 게다가 나중에 가격 경쟁력까지도 뛰어나지게 되는 거죠. 예. 그쪽은 그냥 오로지 김밥만 만드는 거죠. 수십 년간. 그거와 예를 들어서 뭐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는 그거는 하나의 10개, 20개 중에 아이템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품질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상호를 바꿔야 될 것 같아. 김밥 지옥이나 연옥으로. 김밥 천국이면 김밥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 차이가 저는 R&D 센터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R&D 센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그러면 아식스, 뉴발란스밖에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예, 그래서 신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미즈노, 아식스, 뭐 데상트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예. 가지고 예, 있어요. 의류 R&D 센터, 신발 R&D 예. 센터, 그다음에 용품 R&D 센터가 각각 다 있고 그 안에서 원단 선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원단의 내구력 테스트,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롱 스포츠다, 블랙야크다 그러면 용품 담당자, 의류 담당자 이런 분들이 공장
사장님들과 직접 얘기를 해서 원단은 이런 거 쓰세요라고 해가지고 원단에 대한 테스트 자료는 없고 그 테스트 자료를 뭐 원사 직물 시험 연구소 예. 이런 데에서 받은 그 자료만 가지고 활용을 하죠. 그러면요 예전에 황영조 선수나 이봉주 네. 선수들 예. 이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국내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릴 때는 코롱 같은 신발을 신었던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코오롱의 액티브라는 신발이 예. 그럼 그분들 무릎이 작살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신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는 거를 신는 거죠. 예. 신발까지 다 예를 들어서 협찬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골프 선수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집하는 클럽이 예.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모자 같은 경우는 스폰서 모자를 쓸 수나 있겠지만 예. 자기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아. 그건 양보를 하지 않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러닝화 마라톤화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은 그 부분은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예. 아무리 스폰서가 그걸 신으라고 해도 일정 부분이 되지 않고서는 그거는 기록에 관련된 부분. 코롱 마라톤 대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참여는 그냥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은 코롱 신발을 다 신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미세한 차이를 못 느끼는 부분들은 그렇게 신을 수가 있지만 전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한테 뭐 한 1억 5천 들여가지고 그 선수를 위한 맞춤 신발도 맞춰주고 그랬어요. 네. 아식스 같은 경우에도 이봉주 선수 발이 짝발이고 그래가지고 뭐 1억 5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 예, 예. 선수를 위한 맞춤 신발을 아. 제작을 해줬던 게 그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해외 뭐 보스턴 마라톤이나 이런 대회들 보시면은 거기 선수들이 어떤 신발을 예. 신고 뛰느냐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아식스, 뉴밸런스, 미즈노 몇 개 브랜드로 다 한정이 되는 거죠. 저희는 마라톤 중계 볼 때 선수들 표정만 보고 있었는데 예. 이제 발을 봐야 되겠네요. 조금 멍청한 질문인데 아프리카 선수들은 맨발로도 잘 뛰잖아요. 걔들은 뭐예요 그러면? 원래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그냥 저희가 그냥 발바닥을 보호해 준다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운동 기능까지도 향상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발 탄력성 같은 경우도 더 우수하게 하고요. 그런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맨발로 뛰는 것보다는 사실은 신발을 신고 뛰는 게 더 기록 향상이 좋은 거죠. 그렇죠. 발 손상도 막아주고요. 예예.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중창을 조금 더 탄력성 있는 걸 써가지고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법적인 소송이 걸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너무 중창을 탄력성 있게 만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수영 선수가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수영복을 짧은 수영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신 수영복을 네. 입어가지고 그거 언제부터 못 입게 아, 이게 기록 향상에 도움이 맞아요. 준다고 해가지고 아하. 이제 불법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골프공 같은 경우에도 탄력성이 좋은 골프공을 일정 수준이 못 넘게 하는 골프공을 맞아요. 사용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지면서 장비 같은 경우에 워낙 뛰어나니까 그렇죠. 장비를 더 좋은 장비가 나오는데 그거를 예.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전에 우리가 고무신을 조선 나이키라고 했잖아요. 예. 그 표현이 잘못된 거군요. 조선 아식스, 예. 조선 미즈노. 예. 이게 더 바람직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아니 그러면 등산화 전문 브랜드는 어디예요? 예, 그래서 등산화도 지금 뭐 보통 일반인들은 뭐 등산화 하나 산다고 뭐 블랙야크를 간다든가 네팔을 간다든가 뭐 코롱 스포츠를 간다든가 이렇게 가시는데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동소이하고요. 그래서 예. 좀 여유가 있으시면 등산화를 잘 만드는 회사가 머렐이라고 아하. 화승에서 나오는 회사가 등산화를 잘 만듭니다. 머렐. 예, 그쪽이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수입 등산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수입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뭐 이태리에서 나온 뭐 잠발란이라든가 아쿠라든가 아솔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입 등산화가 저렴한 가격으로 예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스카르파 같은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등산화 업체는 짧게는 3, 40년에서 길게는 100년 동안 등산화만 만듭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등산화를 잘 만들겠습니까? 아니 저희 양재 사무실 근처에 블랙야크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니까 건물이 엄청 크던데 네.
거기 안에도 R&D 센터가 없다는 얘기인 예, 건가요? 없습니다. 아니 그 큰 건물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임대 줬겠지 뭐. 다 임대 준 예. 건가? 뭐 경영 전략실이라든가 이제 기타 지원 부서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신발업체 같은 경우에는 AS조차도 자기네가 하질 않습니다. 예. 그럼 AS를 등산화 어디서 해요? 창갈이라든가 이런 예. 것조차도 다 아웃소싱을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오롱 같은 데 보면 수선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조차도 운영을 했는데 예예.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쓸데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어떤지 와.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슈마스터 이런 신발 업체에다가 외주를 줘버립니다. 그래요? 예. 화승 얘기하셨잖아요. 네. 화승하니까 저는 르카푸가 생각나는데 예. 그럼 머렐이 예. 화승의 자체 브랜드인가요? 아닙니다. 그 머렐이라는 브랜드는 그 미국 브랜드예요. 아. 예, 예, 울버린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회사의 브랜드고 한국 화승에서는 머렐이란 브랜드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신발은 100% 수입을 합니다. 아, 의류만 그래요? 라이센스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머렐도 신발은 좋지만 의류는 아. 생각보다 퀄리티가 하하.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신발은 라이센스 생산을 풀어주지 않고 있고요. 그냥 너네는 수입만 해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아하. 아식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전문 그 런닝화나 이런 건 100% 수입을 하고 있고 워킹화 같은 경우 예예. 컴포트화 이런 것들은 국내 생산을 하다가 최근에는 다 이제 수입하는 쪽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이태리 제품들 얘기해 주셨는데 예. 사실 저는 하나도 모르는 브랜드거든요. 예. 혹시 콜롬비아라든지 예. 노스페이스라든지 예. 여기에서 나온 등산화는 어떤가요? 그것도 거의 국내 등산화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아니- 노스페이스는 의류를 만드는 회사지 신발을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예. 아. 그러면 저희는 필요한 건 신발을 잘 만드는 회사의 제품이 필요한 거지. 예. 그렇죠. 그냥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신발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전에 그 국내 이제 뭐 등산화 같은 경우에 트랙스타라는 등산화가 예, 예. 있는데 신발 같은 경우는 좋은 신발을 신었다가 나쁜 신발을 신으면 바로 느껴집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 등산화를 신다가 국내 등산화를 신으면 굉장히 무릎도 아프고 실제 그게 느껴집니다. 예. 발도 아프고 그렇죠.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큰 차이가 실제 나지 않습니다. 수입되는 등산화 같은 경우도 1, 2년 정도 재고가 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신상품의 브랜드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를 만약에 사가지고 그 고객이 직접 필드 테스트 해보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럼 여기서 문자당의 정호희 대표가 예. 깨알 같은 광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특전사 출신의 후배에게 그 문자당에서 파는 깔창을 써보라고 해서 썼는데 이 밤에도 행군을 하는 이 특전사들의 물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인 건가요? 예, 깔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고무 배합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깔창은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제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미국의 깔창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도 깔창을 여러 개를 신어보고 하지만 예. 예. 깔창은 어떻게 보면 신발을 조금 더 편하게 하거나 또 발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신는 그런 목적이 크거든요. 예.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몸무게가 100kg, 120kg 되기 때문에 예. 무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해주기 위해서 신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좀 정상인 사람은 사실 큰 차이를 사실 잘 못 느낍니다. 아하. 그래서 발이 불편하던가 무릎이 아프다든가 이런 분들은 자신한테 맞는 깔창을 선택해서 고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깔창도 전문 업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페다, 뭐 미국의 이제 소프솔 이런 깔창 브랜드만 해도 20-30개 정도가 있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당 그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깔창 같은 것도 신어보고 본인이 직접 느끼시는 게 아마 예. 제일 나을 겁니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추천하기에는 깔창 같은 부분은 약간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신발 얘기해 주셨는데 예. 가방도 전문 업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예, 가방도 전문 업체가 따로 있고요. 저희가 많이 들어보신 가방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인기를 끌고 있는 투미, 아, 예, 예. 투미. 예, 그다음에 샘소나이트, 아하. 아하.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해주시는 타거스 예. 이런 브랜드들은 가방을 전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품질이 일단 가격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이혁준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패드그램 가방 같은 경우도 LG에서 하고 있는 예. 패드그램 가방도 가방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하. 저기는요? 만달린 덕인가요? 예, 만다리나 덕 같은 경우에도 가방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 제품도 재질, 그 다음에 만드는 봉제 기법,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거 다들이 뛰어납니다. 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그 고릴라 있는 거 있죠? 뭐 키플링인가? 예, 키플링 같은 예. 경우도 가방 전문 업체입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키스캐드슨 이런 아. 가방 전문 브랜드, 그 다음에 레스포색, 그 다음에 아. 잔스포츠, 예. 이스트팩 이런 것도 가방 전문 업체입니다. 예, 예. 예. 이런데 제품을 고르시는 게 본인의 취향에 맞아가지고 고르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아니 이런 브랜드들도 다 R&D 센터가 있다는 얘기인 예, 거죠? 거의 전문적으로 그 회사 내에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하는 팀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연구 개발하는 팀에서 그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최적화된 소재라든가 봉제 기법,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 1년 365일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싼 재료를 막 쓰거나 이러기보다는 이 디자인에는 이런 재료를 쓰는 게 좋아라고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아니 가방도 신발처럼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냥 백팩도 있을 테고 네네. 등산할 때 하는 가방도 있을 테고 예. 요거에 맞춰서 전문 브랜드가 따로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이제 화섬 소재,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예. 화섬 소재 가방은 뭐 프라다 가방 같은 경우 예? 아니면 루이비통 가방, 만다리나 덕, MCM 같은 가방을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예. 싸게 나오면 뭐 그거를 뭐 직구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되고요. 등산 배낭 같은 경우는 잘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뭐 도이터, 바우데, 그레고리, 쿠드 이런 곳은 거의 배낭만 수십 년간 만든 회사들이에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예. 브랜드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 배낭 같은 경우는 뭐 3년, 5년, 10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하. 예, 좋은 재료와 좋은 봉제 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백팩도 전문 브랜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서 백팩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뭐 잔스포츠, 네. 이스트팩, 레스포색, 키플링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백팩 전문 브랜드들이죠. 한국 타거스도 거기 들어가나요? 그렇죠. 한국 타거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즈니스맨을 위한 그런 가방들. 그러니까 이제 뭐 타거스 사장님 나와서 가방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가방에 대해서 고민을 무척 많이 하시기 때문인 거죠. 예. 그리고 좋은 재료를 써서 좋은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거의 1년 365일 예.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예.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잠을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고민해서 만든 제품과 일반적으로 그냥 외주를 줘가지고 나오는 가방과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우리나라 국방부 예, 여기 이제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군납으로 들어가는 그런 네네. 가방, 더플백이라고 예, 하죠. 뭐 예. 따블백이라고 예, 예, 막 예. 예전에 불렀던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건 어떤 거예요? 그런 것 품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단 같은 경우는 국내에 뭐 세안이라든가 효성이라든가 코롱 이런 큰 업체의 원단을 사용해 가지고 국내 이제 봉제 업체를 해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 같은 거보다는 예.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대량 생산 대량 발주죠. 그러니까 품질은 좀 형편없다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거 자꾸 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찔기지도 않아요? 일단은 소재가 예. 소재의 아무래도 내구성이 나일론을 쓰면 좀 더 오래 가는 거고요. 폴리에스터를 쓰면 조금 그 오래 안 가는 부분들이겠죠. 그렇지만 신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군납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사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최신식의 소재를 사용하거든요. 새로 예. 개발된 소재. 그래가지고 뭐 듀폰의 코드라라든가 그다음에 다인리마라고 하는 소재, 그다음에 슈퍼 패브릭이라고 하는 신소재들이 채택이 많이 됩니다. 예. 가격 불문하고 목적에 맞춰서 그렇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신소재보다는 예. 국내 원단을 가지고 그냥 국내 봉제를 해서 납품하는
그러면서 중간에서 가격은 굉장히 비싸게 발주가 나오지만 품질은 형편이 없는 아하.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중간에서 뭔가가 셀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국방 비리가 계속 그렇죠. 국방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제 벌어지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맞아. 군납업체의 이제 고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장성 출신들이 많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퇴역하고 나서 거기에 고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예. 예를 들어서 그 영업을 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하. 아니 그러면 가방 중에서는 예. 국산 브랜드 추천할 만한 게 장스포츠 이 정도인 건가요? 잔스포츠도 사실 미국 겁니다. 아, 그것도 미국 잔스포츠, 거예요? 이스트팩 이런 것들도 다 미국 거고요. 한국 건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국산이 MCM밖에 없는 거예요? MCN도 사실은 브랜드만 독일 브랜드를 한국이 인수해서 그렇지 예. 생산은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MCN도 품질은 좋은 편에 예. 속하는 거죠. 그럼 가방도 토종은 전멸인가요? 예, 그냥 뭐 빈폴 액세서리에서 나온 것든가 헤지스 아니면 뭐 금강, 에스콰이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그냥 외주 줘서 생산하는 그런 형태의 가방인 거죠. 그냥 라벨만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품질은 차라리 그 제품을 사느니 일반 뭐 G마켓이라든가 뭐 아니면 예. 쿠팡이라든가 위메프에서 그냥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만든 그냥 그 제품과 대동소이한 거죠. 아하. 아 그래요? 예, 공장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빈폴에서 맡긴 외주 공장과 예. 뭐 지오다노에서 맡긴 외주 공장 그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제조 원가가 조금 차이가 날 뿐이겠죠. 아하. 예. 제조 원가가 조금 더 자재를 고급을 썼을 뿐이고 그럴 예. 뿐이죠. 그래서 제조 원가는 차이가 나고 그거에 따라서 소비자 가격이 뭐 3배, 4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신발 가방 이거는 제대로 만들 줄 알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시몬느라고 해가지고 핸드백 같은 거 전문적으로 만드는 세계적인 업체가 있어요. 그런 예. 데서 코치 같은 가방도 만들어는 줍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어요, 사실은. 예. 잘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이제 보통 거기는 이제 디자인도 제안을 해주고 생산도 고급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있지만 그냥 한국에서 판매되는 그냥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중저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재영 실장님이 신발, 가방, 브랜드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충격적이더라도 이거 잘 관리해야지 그 충격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앞에 장재영 실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면 관리는 하실 때 사실 가방은 크게 나누면은 가죽 가방, 무슨 뭐 그냥 일반적인 천으로 된 가방, 그리고 레저용 가방은 조금 같은 천이지만 좀 틀리기 때문에 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죽 제품은 가죽 전문 뭐 가죽 클리너 같은 걸로 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일반적으로 학교 갈 때 매는 백팩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예. 실제로 관리를 좀 해주실 거는 레저용 배낭은 좀 해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자외선으로부터 오는 원단 손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외선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써주시면은 오랫동안 좀 더 건강한 배낭을 매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만 바르는 줄 알았는데 가방에도 발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방이라든지 텐트가 예. 사실 관리할 때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하. 제품 수명하고 가장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그 자외선이 가방의 원단이나 이런 거를 삭게 만드나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오랫동안 텐트를 외부에 쳐놨을 때는 예. 의도하지 않았지만 텐트 천이 완전히 뜯어지는 경우를 가끔 보실 수 있어요. 저도 몇 번 본 것 네.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외선을 오랫동안 쐬면은 원단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 갈 때 매는 거를 뭐 자외선 차단을 해라 그런 건 필요는 없지만 예. 그 레저용 특히 등산하실 때 배낭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오면은 하루에 뭐 한 10시간씩 자외선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해주는 그 효과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좀 써주셔서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 정도고 뭐 신발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운동화, 워킹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거는 깨끗하게만 관리해 주시고 예. 그 제품이 틀어지지 않게 보관하실 때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신문지 같은 걸로 해서 형태를 잡아주고 예. 해주시면은 되고요. 예. 뭐 구두 같은 거는 따로 관리하실 건 없고 그 정도 이제 가죽 전용 제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예.
레저 신발이 사실은 좀 관리가 필요한 게 레저용은 방수하고 발수. 우리 의류 시장 얘기할 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발수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레저 신발을 신을 때 첫 번째 지켜주셔야 될 게 면 양말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 갈 때 신는 면 양말을 신으시면은 예. 얘들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면 양말 말고 뭘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레저 뭐 등산이면은 등산용 양말 좀 신어주셔야 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포츠 양말 좀 신어주셔야 되는 게 그렇군요. 땀을 흡수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예예. 근데 면 양말 신는 뭐 엄청 좋은 등산화 신었는데 예. 아 나 발 다 젖더라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면 양말 신으시면 기능을 발휘하기는 아 제가 그렇거든요. 구분을 양말 몇 분 안 합니다.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아 양말 그냥 아무나 신어도 되는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어허. 실제로 특히 겨울에는 예. 등산화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내 발이 젖고 외부는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 수 있는 게 말초신경에 동상이 오는 아 맞죠 시간적인 맞죠.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엄청 관리를 잘하고 해서 해도 우리 군대 가면은 동상 걸리는 친구들 꼭 맞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문적인 뭐 전투화가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좀 그런 거에 취약하긴 하지만 조금만 관리를 해주시면은 아 손끝 발끝에 우리가 동상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저 신발, 그러니까 특히 등산화 그리고 겨울에 무슨 뭐 트레킹 가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발수 기능을 꼭 발수 처리 신발에 발수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신는 양말도 거기에 적합한 양말을 신어주셔야지만이 아하. 얘들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능을 하는 세제가 니곽스에 판매 중이죠. 물론 뭐 판매하고 있고요. 예예. 세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수 처리하는 거. 발수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수 처리가 안 되면 투습 기능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예예. 투습 기능이란 건 내 몸에서 땀이 나와서 양말에 살짝 이제 양말 쪽으로 수분이 가면 그걸 밖으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예. 방수는 낼 수 있지만 겉에가 젖어 있으면 그 성분이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발수 처리 요거 정도 해주시면은 아하. 관리하실 때 신발은 발수 관리를 하시고 배낭은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관리를 해주시면은 예. 제품을 성능도 그대로 살려주고 수명도 연장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아이들 가방이나 저희 요렇게 노트북 가방 요런 거는 그냥 세제 풀어가지고 빨면 되는 건가요? 네, 뭐 그 중성세제 사용하셔가지고요. 예예. 뭐 사실은 기능보다는 그거는 위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잘 빨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대신 보관을 하실 때 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가 틀어지거나 하면 다음에 맸을 때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예. 신발도 좀 오랫동안 보관하면 신발장에 그냥 단순히 넣어놓기만 하면은 예. 굉장히 좀 신발 그 형태가 틀어지면은 내 발에 안 맞아서 아 작년에 신었던 건데 금년에 신었는데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물집이 잡힌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청결과 보관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저는 제 발이 바뀐 줄 알았어요. 뭐 발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신발이 바뀐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고 뭐 양말을 적합한 양말 신는 거하고 특히 신발은 발톱을 또 잘 깎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그게 무슨 발톱도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네, 보통 우리 고어텍스 등산화 하면은 그 앞 나중에 보면은 딴 데는 발수 방수가 잘 되는데 예. 앞 코 있는 데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발톱이 날카롭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전에 그 장재영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미네이트 코팅을 해주는 그 고어텍스 필름이 있는데 발톱에 의해 손상이 갑니다. 아, 그것 때문에 손상이 갈 수가 있군요. 네, 뭐 굉장히 가깝거든요. 예, 그렇죠. 발톱과 그 필름 그 사이에는 거기에 손상이 가면 딴 데는 멀쩡한데 이 앞쪽에서 꼭 물이 샌다 하시는 거는 그런 현상 때문에 예. 일어나니까 딴 거는 뭐 특별한 거 관리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수 정도 관리해 주시면 되는데 그 지켜주셔야 될 거는 전용 양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 적합한 양말 신어주시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특히 드물긴 하지만 엄지발톱 특히 엄지발톱이 길시면은 그 제품의 손상 바로 옵니다. 그렇죠. 예. 지켜주셔야 되는 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권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저는 우리나라 신발 가방 업체들만 각성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사용자들도 각성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발톱 제대로 깎고 등산 양발 꼭 신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사용자들이 좀 지켜줘야 될 거 지키고 제품은 또 제 기능을 해주면 그 최대의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신발에 신문지 넣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예. 좀 그거 왜 하나 싶었어요. 냄새를 빼려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요. 냄새 빼는 기능도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족형을 유지해 주는 거고요. 지난번에 잠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애청자 중에 플레이저님이신가요? 그때 예. 잠깐 질문 주셨잖아요. 그래서 탈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잠깐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탈취제를 쓰실 때 가급적이면 무취, 예. 냄새가 없는 거, 냄새를 죽여주는, 그냥 냄새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레몬향, 무슨 향 그런 거를 쓰시면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악취와 레몬향과 합쳐지면은 애매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맞아요. 더 괴롭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취로 해서, 무취라는 거는 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무취 제품 탈취제를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십니다. 예. 오늘도 두 분한테 너무나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런 것처럼 무슨 차이가 있냐, 다운 의류와 침구의 차이점도 여쭤보시고 또 세탁 방법도 여쭤보시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다운 의류는 굉장히 가볍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야외에서 실제 쓰는 거기 때문에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케어 라벨에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된 게 깃털과 솜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 솜털이 굉장히 좀 더 보온성이라든지 모든 게 높이 측정되는데, 의류는 보통 솜털 비중이 8이나 9가 되고 깃털이 1이나 2 정도 되는 걸로 대부분 제작이 되고요. 예. 이불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을 7대3, 조금 저가는 6대4. 그렇군요. 네, 그렇게 뭐 비율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이 세탁하는 방법 다 동일하시고요. 가정에서 하시더라도 전용 세제 쓰시고 케어 라벨에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 것만 주의하시고 하시면은 뭐 집에서도 충분히 세탁 가능하세요. 세탁소 맡기는 것보다 가격이 한 10분의 1? 10분의 1까지는 최소한 뭐 3분의 1 가격 정도는 된다고. 3분의 1 정도면? 네네. 뭐 예를 들어 세탁하시는데 뭐 보통 사이즈에 따라 이제 가격을 측정하는데, 예. 뭐 4, 5만 원 측정이 된다면 10,000원 정도면은 세탁이 가정에서 가능하시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건조기도 갖고 계신 가정 많으신데 건조기 안 쓰셔도 되지만 탈수하고 건조하시는 것까지 가정에서 가능하시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 이불을 보통 겨울 이불 1년 전에 썼던 거를 다시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 묵혀있던 애가 뭔가 세균 같은 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벌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이거를 꺼내서 빨아야 되나요? 아니면 봄에 이 이불을 이제 1년 뒤에 만날 거를 예약을 하고 그때 빨아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각자 생각이시긴 하겠지만은, 모든 그 다운 의류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추천하는 거는 사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즌이 시작할 때 세탁을 하고, 중간에는 뭐 본인이 이제 오염도에 따라서 세탁을 하는 거고요. 시즌이 끝날 때 세탁해서 보관하라고 다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모두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오래 쓰시고 위생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요즘은 진공해가지고 이렇게 비닐팩에 해가지고 넣어놓잖아요. 그런 것도 꼭 세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진공해서 놓으시는 거는 예. 그 다운 같은 경우는 그 공기층을 형성하는 데까지 완전히 납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시면은. 그런데 예. 다운의 생명은 공기층을 형성하는 거였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세탁을 한번 하시고 그 건조 과정을 거치면은 그 다운이 갖고 있는 보온력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한 번을 세탁을 하시는 게 해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와이프는 그냥 써도 된다고 막 뭐라고 하던데.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저희 회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에서 추천하는 거는 시즌 시작 전, 시즌 끝날 때는 꼭 세탁을 하고 예. 보관하고 사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깃털, 솜털 들어간 이불은 진공 압축을 해버리면은 보온성이 급 떨어지겠네요. 이제 보관을 하실 때 공간이 허락된다면은 좀 압축이 안 되는 상태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 만약에 뭐 사실 겨울 요즘에 뭐 보면은 겨울 옷, 겨울 이불을 별도로 보관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회사들도 있으세요. 아, 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공간.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한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분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네, 지난주에는 뭐 저희 김유리 팀장 위주로 방송을 예. 해주셨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리 씨도 예. 방송 좋았다고 얘기하시고 주변 친구들한테 많은 얘기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애청자들의 반응도 되게 뜨거웠거든요. 일단 김유리 팀장님이 너무 말을 재밌게 잘해주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해외 취업할 때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회사 노리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회사 노려라.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네, 뭐 유리 씨하고 통화했더니 예. 자기도 좀 자기 목소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기도 하시고 예. 또 주변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좀뭐 자기도 기분이 좋았는지 잘 들었다고 저한테 회신 아하.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애청자분은요. 김유리 팀장님 실물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인터넷 조사하시면 인터뷰 기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네 다음 달에 이제 지금 인터뷰는 마무리했는데 아직 그 온라인상의 공개가 안 된 건데요. 예. 이달 말쯤 공개되는 사진과 함께 공개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잡지인가요? 저 패션 전문지 패션 비즈라는 잡지에서 인터뷰가 예. 진행됐고요. 그게 보통 12월 호에 실리니까 11월 말에 오픈을 합니다. 아하. 그때 보시면 되고 지금도 검색은 되는데 예. 그거는 약간 4, 5년 전 얼굴이기 때문에 예. 그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애청자분이 링크를 걸어 두셨어요. 그래요? 김유리 팀장이 현지에서 인터뷰했던 기사를 어떻게 찾았는지 아하. 그러면서 실물 외모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들어가 보세요. 그랬군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네, 예. 그 외모는 4년 전 외모십니다. 한국의 미를 영국에 전파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제가 나중에 인터뷰 기사 오픈되면은 댓글 통해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시면은 예. 진짜 리얼한 얼굴 나오실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니곽스가 친환경 말만 들었지 진짜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친환경적인 세제였다. 이거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네, 저희야 판매자 입장이고 예.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김유희 팀장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실제 생산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간단히 언급했잖아요. 예. 그런 거 들으면서 저도 뭐 주변 분들이 그런 니곽스 영국 본사 얘기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들었다고 메시지 주신 분도 있고 잘 그렇죠.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사 투어 갈 때 애청자분들도 몇 사람 좀 데리고 가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갑자기 어깨가 많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아무튼 니곽스 본사에서 오디박스에 상당히 관심이 큰 것 같아요. 뭐 투자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뭐 아직 김유희 팀장이 귀국은 하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저희가 뭐 사무실에서 미팅을 진행할 때 대부분 예. 저희가 진행하는 마케팅 예. 뭐 예를 들어 스키복 뭐 스키 그런 거는 시즌성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별도로 보관하는데 그렇게 별도로 보관
하기는 사실 좀 비용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보관하실 때 압축을 해서 보관하시는 것도 관계는 없으신데 중요한 건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얘가 세상으로 나올 때 공기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세탁을 한번 하신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공간에 펼쳐놓고 좀 살짝 두들려 준다고 하면은 맞아요. 네, 그러면 보온력이 많이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자고 일어난 다음에 세수를 꼭 해야 되잖아. 자기 전에 세수했더라도. 혹시 그 펌프질하는 뭐 그런 기계는 없나요? 그거는 인공적으로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시고요. 좀 손이 많이 갑니다. 그 다운 제품들은 예. 그렇죠. 손이 좀 갑니다. 그럼 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장재영 실장님이 풀어주실 텐데요. 오늘은요 신발이랑 가방 쪽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신발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의류와 달리 좀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딱 그 정확히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두 가지 정도 꼭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은 신발이나 가방 같은 경우는 전문 브랜드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라고 그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브랜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잘 만드는 브랜드. 그 다음에 가방을 잘 만드는 브랜드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전문 브랜드를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각 신발 종류별로 전문 브랜드 제품을 골라야 되는 이유가 아마 쉽게 설명하시면 뭐 김밥 천국 가가지고 설렁탕 저희 안 시켜 먹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시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퀄리티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안 하고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신발, 가방 같은 경우는 그 오랫동안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미국 브랜드들도 뭐 짧게는 20-30년에서 길게는 한 7-80년 정도 그 제품만을 만든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방을 산다 그러면 뭐 네파에서도 사고 코오롱 스포츠에서 사고 아니면 뭐 블랙야크에서도 사고 이렇게 그냥 디자인만 보고 그렇게 고르는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주 생산을 합니다. 직접 생산 안 하는군요. 공장에다가 뭐 간단한 디자인을 줘가지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품질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장은 네파도 만들어주고 코오롱 스포츠도 만들어주고 블랙야크도 만들어주고 디스커버리도 만들어주고. 예, 저기랑 똑같네요. 콜마. 그러니까 화장품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콜마 같은 업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신발 같은 경우는 각 그 신발의 종류별로 사야 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브랜드들은 수십 년간 그 회사가 성장했던 기반 자체가 뭐 신발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서 그 컸기 때문에 신발에 대한 노하우가 그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신발의 뭐 밑창이라든가 중창이라든가 그 가피, 아웃솔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7-80% 이상은 그런 브랜드들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발의 종류별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근데 종류 말씀하시기 전에 좀 무식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통 보면 조깅화가 있고 러닝화가 있고 또 뭐 트레킹화 이런 게 다 구분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구분해서 신어야 되는 건가요? 예, 가급적이면 구분해서 신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만든 목적 자체가 그 트랙 앤 필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스팔트 길을 걷느냐 또는 뛰느냐 이런 목적과 산길을 뛰거나 걷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밑창이나 중창이 각각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밑창이 다른 거군요. 예, 밑창하고 중창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신발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아식스 같은 브랜드들은 보통 이제 마라톤, 러닝, 조깅 이런 목적으로 특화된 신발입니다. 그래요? 컴포트화 신발. 그래서 그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R&D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수십 년간 신발 전문 업체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온 어떤 신발이라고 해도 그 브랜드를 달고 나오면 일정 퀄리티 이상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톱 마라토너들이 신는 신발을 대부분 보면은 아식스 또는 뉴밸런스 신발. 뉴밸런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은 뭔 차이가 있겠나라고 하겠지만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선수들 보니까 프로스펙스 신는 선수들도 꽤 있던데요? 예, 그걸 신으면 무릎이 나갈 겁니다.
예. 무릎이 나간다고요? 예, 뭐 실례로 제가 예전에 그 러닝을 조금 했을 때 예. 8만 원짜리 프로스펙스 러닝화를 그냥 신고 한번 뛰어봤는데 무릎이 계속 아파요. 아하. 내가 운동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러구나. 해서 예, 예. 다음 날은 아식스 4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뛰었더니 네.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아니 가격은 절반인데도요? 예,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스펙스는 외주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아식스는 자체 내에서 연구 검증한 밑창, 중창, 아웃솔 다 하나를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자체 공장에서 외주를 주더라도 자체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 프로스펙스는 예. 외주를 줄 때 예, 자신들만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예, 이런 부분은 꼭 지켜서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정말요? 그래요? 예, 생산 공장에서 이런 예. 이런 창을 써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가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받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아. 그렇지만 아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밑창 같은 경우에 고무의 배합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R&D 센터에서 다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있는 그 운동장 예, 예. 그런 데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실제 필드 테스트를 하죠. 아, 그래놓고 자동차 완제품이 나옵니다. 만들면 맨 처음에 시운전 하듯이 예, 그렇게 만들. 조깅화나 뭐 러닝화도 이렇게 이건 운전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 운동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테스트를 하고 개발을 합니다. 와.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동네 목공소 또는 여기 청계천 가면 아직도 그 대장장이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철공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보면은 주문형 제작을 완벽하게 해주더라고요. 네.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주는데 하물며 그런 프로스펙스의 외주 공장이 예.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지금은 네. 공장 쪽에서 오히려 프로스펙스에 이렇게 만들면 더 싸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중심으로 계속 맞춰질 수밖에. 행사 저희가 내년에 무슨 전시회 참여 계획이라든지 몇 가지 그 계획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예. 쪽에서 이제 마케팅 쪽으로 아마 많이 지원을 좀 해주실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조금 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좀 실제로 진행된 거 지금 예. 저희가 계획표만 영국 쪽으로 넘겨줬는데 실제로 진행될 때 아마 닉 사장님은 안 오실 것 같고요. 예. 그 밑에 계신 그 해외 영업을 총괄하시는 우리로 따지면 뭐 본부장님, 이사님 되시는 분을 모시고 아마 조만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어깨가 무거운데 고민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뭐 경불진도 그렇고 저희가 다운 제품 위주로 사실 겨울철이다 보니까 예. 이슈도 되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예. 소비자분들이.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른 속도로 다운워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요. 아니 그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왜 고민이에요? 뭐 전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예. 저희가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3-4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수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조금 중간에 솔드아웃 되는 기간이 약간 예상되고 있어서 일을 어째? 뭐 기쁘지만 좀 속상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합니다. 지금 사실 저도. 예. 3-4개월 전에 미리 주문을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요. 이게 뭐 시즌 제품이라는 게 예.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주문한다는 게 좀 저희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고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한다는 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아니 이 말은 경불진을 너무 낮게 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살 줄 모르셨던 거죠. 경불진과 같이 하기 전에 오다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네. 앞으로는 좀 주문을 많이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네, 특히 뭐 딴 제품들은 좀 사계절성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데 다운워시 같은 경우는 많이 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주문량을 했는데도 예. 좀 이게 많이 좀 저희 예상을 좋게 벗어났네요. 아하. 그래서 좀 겨울에는 저희가 다음 겨울에는 좀 공격적으로 가려고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재고 부담
창고비 때문에 그러시면은 저희 스튜디오 잠깐 네. 공간을 좀 내드릴게요. 예. 아, 뭐 그러시면 뭐 두 PD님 아마 일어나셔서 방송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꽉 차는군요. 아니, 저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천천히 주문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솔드아웃 된다. 당장 들어와서 주문할 것 같은데 솔드아웃이 더 빨리 되겠네요. 그런가요? 뭐 어쨌든 주문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네네. 겨울철 되니까 다운 자켓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메신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문의 들어오는 게 그 다운 이불 침구류 가정에서 쓰시는. 네네. 이제 추워지니까 그거 꺼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 세탁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탁소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비용이 굉장히 비싸게 측정이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집에서 쓰시는 세탁기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니곽스를 쓰면 네, 니곽스뿐만 아니라 전용 세제 얻은 것든 다운 전용 세제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어떤 걸 쓰셔도 되고 니곽스를 쓰시면 더 좋겠.